어느 여인의 사랑 이야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그녀 역시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사랑한 사이였기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도 걱정되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그녀의 집엔 그녀의 언니가 있더군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젠 그녀를 잊으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에 싸늘히 돌아오는 한마디. 동생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잊으라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니. 하하하.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전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누군가 절 부릅니다. 그녀의 언니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보라고. 그녀가 절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전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떠난 거냐고.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난 것이냐고. 맞은편 검은색으로 썬팅한 차에 유리가 내려갑니다. 그녀네요. 그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녀네요. 하하하. 우습네요. 우습죠? 그런데 우스운데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여전히 긴 생머리를 기르고 있는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행복하라고. 그녀가 제게 해준 단 2마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만이 아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너무도 절망적인 사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장기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는 내 질문에 그분이 밝히기를 꺼려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마음으로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게나마 행복을 느끼고 있던 순간 어느 날 회사로 걸려온 급한 전화로 인해 전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사고가 났는데 2눈을 다쳐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일한 길은 이식 수술밖에 없다고. 제 눈으로 아이의 눈을 고쳐달라는 제 말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이식시킬 수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데 지금껏 보아온 세상보다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아직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어떻게 해야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죽기 전 제 아이에게 눈을 기증했다는군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분을 알려고 했지만 병원에선 아내 때와 같이 기증자가 알리길 원치 않는다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번의 비슷한 상황에 조금은 이상했지만 아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사실이 그 생각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눈이 완치되고 한 달여가 지난 후 아내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무슨 일인데? 아내가 이름과 집 주소가 담겨져 있는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입니다. 이젠 가슴속 한 구석으로 몰아버린 그녀입니다. 그녀입니다. 왜?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신이 장기를 필요로 할 때 기증한 사람도 그리고 아이에게 2눈을 준 사람도 모두 그녀라고. 알리려고 했지만 알리지 말라고 너무도 간절히 부탁하는 그녀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아내가 제게 얘기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미친 듯이 절규하는 제게 언젠간 올 줄 알았다며 긴 한숨과 함께 지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그녀가 절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려 발길을 빨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골목을 통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녀도 그곳으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공사장 위에서 떨어지는 기계를 피하기 위해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순간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녀의 긴 생머리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떨어지면서 척추와 머리가죽이 벗겨지는 커다란 중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선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시는 자라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 곁을 떠난 것이라고. 그리고 너무도 많이 울었다고. 비록 연락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소식은 그녀가 듣길 원해 계속 전해주었다고. 그리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만나길 원해 결혼식 날 가발에 모자를 쓰고 나간 것이라고. 그러다 아내가 장기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저없이 자신의 장기를 내주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2눈을 실명했을 때 역시도 2눈을 줄 때는 안 된다고 막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한 것이라고. 당신에겐 알리지 말라며 바보같이. 당신만을 진정 사랑하다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그렇게 기뻐하며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선택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정난희.
우리 옆집에는 조금 독특한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다. 그의 집 마당에는 항상 5마리의 고양이가 상주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사료와 물을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캣맘. 그런데 아주머니가 주는 건 고양이 사료가 아닌 개 사료였다. 참견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고양이들은 건강하게 쑥쑥 크는 모양이다. 그러다 며칠 전 아주머니가 마당에 앉아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고 있었다. 다가가 조심스레 왜 우는지 여쭤보았다. 고양이들이 어쩐지 며칠에 걸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딱 한 마리만 남았지 뭐야. 난 특별히 고양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는데 비비적 하던 아이들이 없어지니 참 허전했다. 아주머니 마음은 오죽할까.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주변의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려고 밭에 놓아둔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고 했다. 말을 마친 그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일어나 개 사료를 그릇에 잔뜩 담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놓아두었다. 평소라면 마당에 두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이 작은 생명이라도 지키고 싶다며 집안의 아기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었다. 안 그래도 한겨울에 얼어 죽으면 어쩌나 좀 걱정됐는데 코끝이 찡하다. 가수 이효리가 이 세상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들을 지켜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기 고양이, 아니 세상의 여러 동물들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니까. 이효리가 유기견이나 동물들을 돕기 시작하고부터 더 예뻐 보였는데 요즘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녀만큼이나 충분히 멋져 보인다. 올 크리스마스에도 고양이들의 산타를 자처하는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한다. 아주머니, 고양이에겐 고양이 사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정난희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의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시킨 어머님의 희생을 설명했고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님을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